2022년 3월 24일 밤 플로리다 올랜도 아이콘파크 911에 걸려온 다급한 신고전화. 131m 상공, 시속 120km로 낙하하던 드롭타워에서 14세 소년이 아래로 추락하였습니다. 2022년 3월 봄방학 시즌, 미국 전역의 학생들이 플로리다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사는 14세 소년 타이어 샘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키 183cm가 넘는 큰 체구의 타이어는 학교 풋볼팀의 스타 선수였지요. 성실하고 밝은 성격의 타이어는 플로리다 올랜도로 스프링 브레이크 여행을 왔습니다. 디즈니월드,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는 이 도시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었지요.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저녁, 타이어 일행은 올랜도의 인터내셔널 드라이브에 위치한 아이콘파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대관람차와 각종 어트랙션이 있는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였습니다. 밤 11시가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지만 아이콘파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네온사인이 빛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그리고 그곳에는 12월에 막 개장한 신규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올랜도 프리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독립형 드롭타워라는 타이틀을 자랑하는 놀이기구였지요. 올랜도 프리폴은 오스트리아 회사 펀타임 핸들즈가 제작한 최신형 드롭타워였습니다. 높이 430피트, 약 131m, 43층 건물 높이와 맞먹는 거대한 타워였습니다. 30명의 탑승객을 동시에 태울 수 있었고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약 1분이 걸렸죠. 타이어와 친구들이 올랜도 프리폴 앞에 줄을 섰습니다. 곧 타이어의 차례가 왔고 탑승 직전 한 직원이 타이어에게 다가왔습니다. 타이어의 체구가 눈에 띄게 컸기 때문이었지요. 사실 놀이기구 제조사 매뉴얼에는 명확한 체중 제한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최대 약 130kg, 타이어의 실제 체중은 약 174kg, 제한을 44kg이나 초과하는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아예 없었습니다. 체중 제한 표시도 없었고 체중계는 없었습니다. 직원은 잠깐 타이어를 쳐다보다가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이어는 지정된 좌석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오버헤드 하네스를 내렸지만 하네스는 타이어의 큰 체구에 제대로 밀착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하네스가 탑승객의 어깨와 가슴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타이어의 좌석에는 하네스와 몸 사이에 눈에 띄는 틈이 있었죠. 모든 탑승객이 자리에 앉았고 타워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어와 29명의 탑승객을 태운 원형 곤돌라가 천천히 상승했습니다. 올랜도의 야경이 점점 펼쳐졌습니다. 지상의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 탑승객들의 긴장된 웃음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탑승객들이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쉬는 순간 자유낙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낙하 시작 약 5초 후 타이어의 좌석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느슨한 하네스가 타이어의 몸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중력 가속도와 타이어 자신의 무게 174kg이 하네스를 벗어나려는 힘으로 작용했죠. 그리고 타이어 샘슨은 하네스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공중으로 떨어졌습니다. 타이어의 몸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고 놀이기구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충돌했습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하였고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타이어 샘슨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반응이 없었죠. 21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두개골 골절, 척추 손상, 내장 파열, 인간의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선 충격이었습니다. 타이어 샘슨은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다음 날부터 플로리다주 당국과 연방안전조사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올랜도 프리폴과 같은 건물에 있던 또 다른 놀이기구 올랜도 슬링샷의 운영도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놀이기구였으니까요. 조사 결과는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명백한 체중 제한 위반. 타이어는 몸무게 제한을 44kg나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이를 확인할 표시도 장비도 없었습니다. 둘째, 안전 센서 조작. 타이어가 앉았던 좌석의 안전 센서가 수동으로 느슨하게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었지요. 셋째, 안전벨트 부재. 대부분의 드롭타워가 가진 이중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좌석당 $22, 전체 $660면 설치할 수 있었던 안전벨트를 생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운영사 슬링샷 그룹이 사고 직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회사 측이 그에게 빈 정비 기록을 마치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온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다른 직원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몸무게가 초과를 하여도 더 많은 탑승객을 수용하기 위해 안전 센서를 조작하라고 지시하였지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방 가능했던 비극이었고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였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변호사 벤 크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영자는 더 많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 좌석을 조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타이어 샘슨의 죽음은 미국 전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학교 친구들, 풋볼팀 동료들, 그리고 그를 알지 못했지만 이 비극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까지 2024년 12월 오스트리아 제조사 펀타임 핸들즈에게 3억 1천만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타이어의 부모에게 각각 1억 5,500달러씩. 재판은 단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14세 소년의 목숨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2023년 5월 플로리다 주의회는 타이어 샘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100피트 이상의 모든 놀이기구에 안전벨트와 하네스를 함께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독립규제 기관의 인증과 테스트를 요구했지요. 체중 제한 표시와 확인 절차도 의무화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4일 타이어 샘슨은 단지 놀이기구를 타고 싶었을 뿐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스릴을 즐기고 스프링 브레이크의 추억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어른들의 선택이 그의 꿈을 앗아갔습니다.